바다 냄새가 코끝을 스칠 때 나는 한 가지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사람이 곧 운명이다. 이 말은 단순한 문장처럼 들리지만 내 삶 전체를 꿰뚫는 법칙이 되었습니다. 나는 그날의 기억을 아직도 생생하게 간직합니다. 낯선 항구의 공기, 거친 파도 소리, 그리고 새로운 기회의 냄새. 그러나 동시에 낯선 사람들과의 만남이 나를 시험했습니다. 그 시험에서 나는 인생의 가장 중요한 선택 하나를 배웠습니다. 누구와 함께 걷느냐가 당신의 미래를 만든다. 처음 해외로 나갔을 때의 감정은 복잡했습니다. 설렘과 불안이 교차했고 모든 것이 새로워서 한편으론 희망이 솟구쳤습니다. 그러나 그 희망은 사람에 의해 자라기도 하고 꺼지기도 했습니다. 어떤 이는 늘 희망을 불어넣었고 어떤 이는 끊임없이 불평을 쏟아냈습니다. 나는 그것을 뚜렷하게 경험했습니다. 불평하는 사람 옆에 있으면 내 의지도 약해졌습니다. 말은 공기처럼 퍼져 우리를 감싸고 결국 우리의 행동까지 잠식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이 가진 능력과 기회가 아무리 크더라도 옆에 있는 사람이 부정적이면 그 힘은 줄어듭니다. 반대로 가진 것이 적어도 옳은 사람과 함께라면 길은 반드시 열립니다. 이 단순한 진리가 나를 여기까지 이끌었습니다. 정주영 회장이 말했듯이 사람을 보는 눈은 사업을 보는 눈보다 더 중요합니다. 훌륭한 동행은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꿉니다. 여기서 잠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신 곁에는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늘 문제를 탓하는 사람, 아니면 해결책을 찾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질문에 대한 당신의 답이 곧 다음 10년의 삶을 좌우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마주하는 모든 선택은 결국 사람과의 관계로 귀결됩니다. 그리고 이 관계들은 보이지 않는 방식으로 여러분의 운명을 바꿉니다. 나는 사업을 시작한 후 수많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어떤 이는 나를 세웠고 어떤 이는 나를 나락으로 끌어내리려 했습니다. 그 경험들은 하나의 규칙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사람의 말과 행동은 전염됩니다. 불평은 전염병과 같아 옆에 오래 있으면 어느새 내 말도 불평으로 가득해집니다. 반면 개선을 말하는 사람 옆에서는 자연스럽게 해결책을 찾으려는 힘이 자랍니다. 짧은 이야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공사 현장에서 함께 일하던 동료 한 명은 늘 불평을 늘어놓았습니다. 왜 우리가 여기 있어야 하느냐? 회사가 우리를 착취한다는 말이 그의 입에서 멈추질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들었지만 시간이 지나자 그의 말은 팀 전체의 기운을 깎아내렸습니다. 결국 그 현장은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고 기회는 사라졌습니다. 반면 묵묵히 문제를 해결하려는 동료들과 함께였던 다른 프로젝트는 비록 어려움이 있었지만 끝내 성공을 이루었습니다. 이 경험에서 나는 한 가지 원칙을 얻었습니다. 불평은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 오히려 문제를 키울 뿐이다. 부자는 불평 대신 개선을 선택합니다. 가난한 이는 개선 대신 불평을 택합니다. 이 차이가 인생을 갈라놓습니다. 또 다른 장면을 떠올려 보십시오. 한 은행과의 대출 협상 자리에서 곁에 있던 사람이 은행은 우리를 도와주지 않을 것이라고 속삭였습니다. 그의 말은 포기의 구실이 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우리의 비전과 신뢰를 보여주기 위해 더 노력했고 결국 은행은 자금을 지원했습니다. 만약 포기의 말을 들으며 주저했더라면 그 기회는 사라졌을 것입니다. 지금 이 말이 가슴에 닿는다면 잠시 멈추어 주변을 돌아보십시오. 당신 곁의 사람들은 당신을 앞으로 이끄는가? 아니면 뒤로 끌어내리는가? 이 질문은 단호하지만 반드시 물어야 합니다.
사람이 곧 운명임을 진정으로 이해한다면 우리는 더 이상 무심히 사람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이제 이 이야기의 결을 조금 더 깊게 파헤치겠습니다. 나는 단지 한 종류의 사람이 문제를 일으킨다고 말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현실은 훨씬 더 미세하고 체계적입니다. 불평하는 사람, 책임을 회피하는 사람, 당의 이익만을 좇는 사람, 실패를 숨기는 사람, 그리고 다른 이의 꿈을 비웃는 사람, 이 모두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뿌리는 하나입니다.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은 사람들을 작은 선택들로 이끌고 그 선택들은 결국 당신의 길을 결정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멈추지 마십시오. 깨달음만으로는 충분치 않습니다. 우리가 다음에 해야 할 것은 관찰입니다. 나는 이제부터 5가지 유형의 사람을 하나씩 이야기할 것입니다. 각각의 유형은 어떻게 가난을 만들어내는지, 그리고 그 사람들과 어떻게 거리를 둘 것인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교훈이 아닙니다. 그것은 삶을 바꾸는 행동 지침입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첫 번째 유형, 곧 항상 불평만 하는 사람에 대해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그들의 말이 어떻게 에너지를 빨아들이고 당신의 의지를 어떻게 잠식하는지 실제 사례와 함께 설명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당신은 그들과 어떻게 거리를 둘 것인가? 다음을 들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내가 평생을 살며 만난 사람들 중 가장 위험한 유형이 누구였는지 아십니까? 바로 항상 불평만 하는 사람, 이들입니다. 이들은 직접적으로 돈을 훔치지 않습니다. 물건을 가져가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의 말은 독처럼 퍼져 우리의 마음을 잠식하고 결국 우리의 행동을 멈추게 합니다. 행동이 멈추면 성장은 멀어지고 성장이 멀어지면 가난이 찾아옵니다. 이것이 내가 해외 현장에서 뼈저리게 배운 진리입니다. 내가 처음 중동의 뜨거운 땅에 발을 디뎠을 때였습니다. 공사장은 먼지로 가득했고 기계 소음이 귀를 때렸습니다. 뜨거운 태양 아래 모두가 힘든 상황이었지만 사람들의 태도는 극명하게 갈렸습니다. 어떤 동료들은 묵묵히 자신이 맡은 일을 해냈습니다. 땀을 흘려도 불평 대신 해결책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동료는 하루 종일 불평을 쏟아냈습니다. 왜 우리가 이런 곳까지 와야 하지? 회사는 우리를 착취하고 있어. 이 프로젝트는 실패할 거야. 처음에는 그 말들이 그저 피로에서 나온 투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그의 목소리는 팀 전체의 분위기를 무너뜨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독이 천천히 스며들듯 그의 불평은 우리 마음속에서 희망을 갉아먹었습니다. 나는 그때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불평은 전염된다. 그리고 오래 함께 있으면 내 마음도 가난해진다. 불평하는 사람의 가장 무서운 점은 그들이 내면의 불을 꺼뜨린다는 것입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힘도 앞으로 나아가는 의지도 모두 약해집니다. 그들이 쏟아내는 불평은 마치 어두운 구름처럼 우리의 시야를 가리고 앞으로의 길을 흐릿하게 만들어버립니다. 불평 한마디가 하루의 감정을 무너뜨릴 수 있고 불평이 습관이 되면 인생 전체가 가라앉습니다. 나는 어느 날 그 동료에게 물었습니다. 그럼 당신은 어떻게 하고 싶은가? 불평만 한다고 상황이 달라지겠는가? 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불평하는 사람은 대안을 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현실을 바꾸는 데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탓할 대상과 핑계거리를 찾는 데만 익숙합니다. 반면 부자는 다르게 행동합니다. 불평 대신 개선을 선택합니다. 문제를 보면 불평하지 않고 가장 먼저 해결 가능한 작은 행동을 찾습니다. 나는 직원들에게 자주 말했습니다. 불평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개선은 용기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다. 이 차이가 인생을 갈라놓습니다. 불평이 만들어내는 가장 큰 문제는 행동을 마비시킨다는 것입니다. 행동이 멈추면 기회도 사라집니다. 마치 엔진이 고장난 배가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것처럼 불평은 우리 삶의 엔진을 먹게 합니다. 여러분도 혹시 이런 경험이 있습니까? 누군가의 불평을 듣고 나도 모르게 기운이 빠졌던 순간, 그게 바로 불평의 전염력입니다. 또 하나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번은 큰 은행과 대출 협상을 하던 때였습니다. 옆에 있던 동료가 나에게 속삭였습니다. 은행은 우리를 도와줄 생각이 없어. 괜히 시간 낭비야. 그 말은 마치 내 결심을 흔들려는 바람처럼 들렸습니다. 그 순간 포기했다면 모든 것이 끝났을 것입니다. 하지만 나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나는 은행 담당자에게 우리의 비전을 설명했고 성공 가능성을 증명했습니다. 결국 은행은 자금을 지원했습니다. 만약 불평하는 사람의 말에 휩쓸렸다면 그 기회는 영원히 사라졌을 것입니다. 여러분, 불평은 눈앞에 있는 길까지 가려버립니다. 길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불평이 우리의 눈을 가린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도 한 가지 원칙을 지킵니다. 불평하는 사람과는 거리를 두라. 그들의 말은 에너지를 빼앗고 우리의 가능성을 훼손하며 우리의 인생을 가난으로 이끕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불평하는 사람은 항상 핑계를 만듭니다. 경제가 나쁘다, 운이 없다, 환경이 잘못됐다. 하지만 내가 살아온 인생이 증명합니다. 환경을 탓하면 환경 속에 갇히고 행동을 선택하면 길은 열린다. 나는 가난한 농가에서 태어났습니다. 환경만 보면 성공할 가능성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불평 대신 행동을 택했습니다. 작은 장사부터 시작했고 소를 키웠고 닭을 팔았습니다. 불평했다면 그 자리에서 끝났을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곁에 불평만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매일 세상이 잘못됐다고 말하는 사람, 늘 누군가를 탓하는 사람. 그들과 오래 함께하면 여러분의 삶도 그들의 말투와 감정에 물들어 어두워집니다. 그리고 그 어둠 속에서 기회는 더 이상 보이지 않게 됩니다. 나는 이 말을 꼭 강조하고 싶습니다. 불평은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 불평은 사람을 가난하게 만든다. 부자가 되고 싶다면 먼저 불평하는 사람과 거리를 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스스로 불평을 습관처럼 하지 않는 것입니다. 불평은 씨앗을 썩게 하고 긍정은 씨앗을 자라게 합니다. 이제 여러분은 불평이 얼마나 위험한 전염인지 이해하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일 뿐입니다. 두 번째 유형의 사람은 불평하는 사람보다 더 위험합니다. 그들은 겉으로는 조용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당신을 무너뜨립니다. 그들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다음 파트에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여러분, 불평하는 사람도 위험하지만 그보다 더 깊숙이 삶을 무너뜨리는 유형이 있습니다. 바로 책임을 회피하는 사람, 이들입니다. 이들은 겉으로는 조용하고 예의 바른 척합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 자신이 져야 할 짐을 남에게 떠넘기며 공동의 목표를 흔들어 버립니다. 책임을 회피하는 사람과 오래 함께하면 결국 당신도 모르게 그들의 습관을 배우게 되고 그 대가는 반드시 가난으로 돌아옵니다. 나는 이 유형을 사업 현장에서 수없이 보았습니다. 한 번은 대규모 건설 프로젝트에서 제가 현지 관리자와 협력해야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현장은 늘 소음과 먼지로 가득했고 모두가 각자의 위치에서 책임을 다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관리자는 작은 문제가 생기면 항상 똑같이 말했습니다.
이건 제 책임이 아닙니다. 본사에서 결정한 문제입니다. 그의 말투는 단호했지만 그 안에는 책임을 피하려는 두려움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작은 문제는 점점 커졌고 일정은 반복해서 지연되었으며 손실은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문제를 해결하려는 사람은 없었고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았습니다. 팀의 신뢰는 무너졌고 결국 프로젝트 전체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나는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책임을 회피하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반드시 실패한다. 그리고 그 실패는 곁에 있는 사람까지 끌고 내려간다. 나는 초기에 회사를 운영하던 시절에도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작은 거래에서 납품 기한을 맞추지 못해 거래처가 크게 화를 냈습니다. 그때 내 곁에 있던 동업자는 말했습니다. 이건 내 잘못이 아니야. 직원들이 제대로 안 하냈어. 그의 말은 명백한 책임 회피였습니다. 하지만 나는 달랐습니다. 나는 거래처를 직접 찾아가 말했습니다. 모든 책임은 제게 있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겠습니다. 그 진심 어린 태도가 신뢰를 만들었습니다. 거래처는 우리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었습니다. 만약 나도 동업자처럼 책임을 피했다면 회사는 그 자리에서 끝났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책임을 회피하는 사람은 항상 남 탓을 합니다. 환경이 문제다, 상사가 문제다, 동료가 문제다. 겉으로는 논리적으로 들릴지 모르지만 그 말의 본질은 하나입니다. 두려움입니다. 실패를 인정하면 자신의 능력이 드러날까 두려워하고 책임을 지면 비난받을까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자는 다르게 움직입니다. 부자는 책임을 피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책임을 끌어안습니다. 왜냐하면 책임은 신뢰를 만들고 신뢰는 곧 돈이기 때문입니다. 책임을 지면 때로는 억울할 수도 있습니다. 분명히 내 잘못이 아닌데도 상황을 떠안아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신뢰는 바로 그 순간에 쌓입니다. 그리고 그 신뢰는 앞으로의 인생에서 억만음을 주고도 살 수 없는 기회로 돌아옵니다. 해외 출장 중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자재 배송이 지연되어 공사가 멈췄습니다. 협력업체 담당자는 처음부터 끝까지 변명만 늘어놓았습니다. 저희 잘못이 아닙니다. 운송회사가 실수한 겁니다. 날씨 때문에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의 말에는 책임을 회피하는 사람의 특징이 고스란히 드러나 있었습니다. 나는 단번에 판단했습니다. 이 사람과는 더 이상 함께할 수 없다. 그리고 그와의 관계를 정리하자. 오히려 프로젝트는 훨씬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에게 중요한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분 곁에는 책임을 회피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잘못이 생기면 침묵하고 기회가 오면 나타나는 사람, 문제가 터지면 도망가고 공이 생기면 앞줄에 서는 사람. 그렇다면 반드시 조심해야 합니다. 그들과 오래 함께하면 여러분도 모르게 변명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기회는 멀어지고 가난은 가까워집니다. 나는 직원들에게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책임은 짐이 아니라 기회다. 책임을 지면 실력이 쌓입니다. 책임을 지면 신뢰가 생깁니다. 책임을 지면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책임을 피하는 사람은 늘 제자리에 머물고 결국 가난 속에 멈춥니다. 여러분, 부자의 문을 여는 열쇠는 책임입니다. 당장은 무겁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때로는 억울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책임을 끌어안을 때 기회는 조용히 다가옵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책임을 회피하는 사람과 가까이 있으면 당신도 결국 같은 습관에 물듭니다.
그 습관이 쌓이면 인생은 가난의 길로 흘러가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두 번째 유형의 사람입니다. 그러나 아직 끝이 아닙니다. 세 번째 유형은 겉으로는 논리적이고 이성적으로 보이지만 사실은 가장 위험한 함정을 품고 있습니다. 당신의 미래 전체를 흔들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바로 단기 이익만을 쫓는 사람들입니다. 다음 파트에서 그들의 위험성과 실제 사례를 이야기하겠습니다. 여러분, 책임을 회피하는 사람보다 더 교묘하게 우리 삶을 흔드는 이들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매우 합리적이고 똑똑해 보이지만 결국 주변 사람들까지 함께 가난으로 끌어당기는 사람들, 바로 당위 이익만을 쫓는 사람입니다. 이들은 눈앞에 보이는 돈에는 민감하게 반응하지만 신뢰와 장기적인 성장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오늘 당장 얼마를 벌 수 있는가만 생각하고 내일을 위해 오늘을 투자할 줄 모릅니다. 그래서 함께 있는 사람들의 방향까지 어지럽게 만들고 결국 모두를 미로 속에 가둡니다. 나는 해외 투자자를 만나던 자리에서 이런 유형을 뼈저리게 경험했습니다. 어느 날 한 투자자가 협상 테이블에 앉자마자 묻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계약으로 내가 지금 당장 얼마를 벌 수 있습니까? 몇 달 안에 확실한 이익이 있습니까? 그의 질문은 한결같았습니다. 장기적인 비전, 신뢰, 미래 가치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는 오직 지금 당장 손에 들어오는 돈만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나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은 절대 멀리 가지 못한다. 결국 그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몇 달간은 약간의 이익을 챙겼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몇 년이 지나자 그는 시장에서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큰 기회를 잡지 못하고 신뢰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단기 이익만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명확합니다. 첫째, 신뢰를 지키지 않습니다. 오늘의 이익을 위해 내일의 약속을 서슴없이 버립니다. 둘째, 관계를 가볍게 여깁니다. 이익이 되지 않으면 언제든 떠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셋째, 위기를 견디지 못합니다. 조금이라도 손해가 생기면 미련 없이 도망칩니다. 이런 사람과 함께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처음엔 빠르게 돈이 들어오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관계가 무너지고 신뢰가 사라지고 마지막에는 더 큰 손실이 돌아옵니다. 당이 이익을 좇는 사람 옆에 오래 있으면 결국 당신도 조급해지고 깊이 없는 길로 들어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공장을 세울 때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공급업체 대표가 내게 와서 말했습니다. 이번 자재는 조금 더 비싸 보이지만 곧 더 큰 이익으로 돌아올 겁니다. 그러나 며칠 지나지 않아 그는 약속을 깼습니다. 왜냐고요? 다른 거래처에서 그에게 지금 당장 돈을 더 준다는 것이었습니다. 눈앞의 작은 돈 때문에 그는 신뢰를 버렸습니다. 그 순간 나는 다시 한번 확신했습니다. 단기 이익을 좇는 사람과는 절대로 오래 갈 수 없다. 여러분, 부자는 다르게 생각합니다. 부자는 장기적인 신뢰를 우선합니다. 지금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내일 더 큰 기회를 얻을 수 있다면 기꺼이 감수합니다. 반면 가난한 사람은 오늘의 이익에 눈이 멀어 내일보다는 지금을 선택합니다. 이 차이가 결국 인생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나는 직원들에게 자주 말합니다. 신뢰를 위해 돈을 쓰는 사람은 부자가 되고 돈을 위해 신뢰를 버리는 사람은 가난해진다. 신뢰 없는 이익은 모래 위에 세운 집과 같습니다. 비가 오면 무너지고 바람이 불면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당이 이익만 쫓는 사람들을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 한 가지 비유를 떠올려 봅시다. 삶은 마라톤입니다.
마라톤에서는 초반 1km에서 전력 질주하면 끝까지 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당위 이익을 원하는 사람들은 인생을 단거리로 착각합니다. 지금 뛰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결국 중간에서 쓰러지고 긴 여정을 끝내지 못합니다. 그리고 함께 뛰던 사람들까지 멈추게 만듭니다. 여러분 곁에도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늘 이렇게 묻는 사람. 지금 당장 얼마를 벌 수 있습니까? 이번 달 안에 결과가 나옵니까? 오래 기다리는 건 싫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다면 반드시 조심해야 합니다. 그들과 오래 함께하면 당신도 모르게 조급해지고 기피를 잃고 결국 큰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나는 한 젊은 직원에게 이런 질문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회장님, 왜 우리는 때로는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신뢰를 지키는 것입니까? 나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돈을 벌기 위해 신뢰를 버리지 않는다. 신뢰를 지키기 위해 돈을 투자하는 것이다. 이 말이 바로 부자의 길을 여는 핵심 원칙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긴 여정입니다. 당장의 이익만 쫓으면 결국 길을 잃습니다. 눈앞의 작은 돈보다 앞으로 열릴 거대한 기회를 선택하는 것이 부자가 되는 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네 번째 유형의 사람은 당위 이익만을 추구하는 사람보다 더 위험합니다. 이들은 자신이 만든 문제를 감추고 실패를 인정하지 않으며 결국 모든 것을 무너뜨립니다. 바로 실패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다음 파트에서 그들의 위험성과 실제 사례를 깊이 있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여러분, 당위 이익만 쫓는 사람보다 더 위험한 유형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자신감 있고 훌륭해 보이지만 결정적인 순간에는 진실을 숨기고 자신의 실수를 감추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결코 실패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태도는 한 조직, 한 가족, 한 인생 전체를 서서히 무너뜨립니다. 나는 사업을 하며 이 유형의 사람을 수없이 보았고 그들의 위험성을 누구보다 깊이 체감했습니다. 실패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의 진짜 문제는 무엇일까요? 그들은 실패를 숨기는 순간 배움의 기회가 사라진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실패를 감추면 다시 시도할 수 있는 길이 막히고 문제가 더 깊이 썩어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부패는 어느 날 갑자기 폭발하여 주변 모두를 위험에 빠뜨립니다. 나는 공장을 운영하며 이 사실을 너무나도 뼈저리게 경험했습니다. 어느 날 생산 라인에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불량품이 쏟아져 나오고 있었고 거래처에 항의가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나는 즉시 현장을 확인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한 책임자가 말했습니다. 회장님, 별일 아닙니다. 곧 정상화됩니다. 그의 말은 침착해 보였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나는 뒤늦게야 알았습니다. 그는 보고서를 조작하고 있었고 자신의 실수를 감추기 위해 데이터를 숨기고 있었습니다. 그의 거짓말은 잠시 동안만 문제를 덮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 손실은 몇 배로 불어났고 거래처는 우리에 대한 신뢰를 잃었습니다. 나는 그날 확신했습니다. 실패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반드시 가난해진다. 실패를 감추는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은 변명입니다. 내 잘못이 아니다. 상황 탓이다. 다른 사람이 문제다. 그들은 책임을 지는 대신 진실을 숨기는데 에너지를 쏟습니다. 그러나 변명은 문제를 해결하지 않습니다. 변명은 문제를 키우고 문제를 키우는 순간 기회는 사라집니다. 여러분은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실패는 부끄러운 것이 아니다. 그러나 실패를 감추는 것은 치명적이다. 실패를 인정하는 순간 이미 절반은 극복된 것입니다. 하지만 실패를 숨기는 순간 더 큰 실패는 반드시 찾아옵니다.
해외 프로젝트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한 엔지니어가 설계상 치명적인 오류를 발견했습니다. 그는 상부에 보고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혹시 내 실력 부족으로 보이지 않을까? 문제가 커지면 나만 욕을 먹는 게 아닐까? 그는 두려움 때문에 진실을 감추었습니다. 그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공사는 중단되었고 손실은 엄청났습니다. 만약 그가 그 작은 실패를 즉시 보고했다면 문제는 간단하게 해결될 수 있었습니다. 단 한 번의 용기 부족이 수백 명의 삶을 흔들어 놓은 것입니다. 실패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첫째, 문제는 항상 늦게 발견됩니다. 둘째, 신뢰는 사라집니다. 셋째, 당신도 모르게 실패를 숨기는 방식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이 습관은 반드시 가난으로 이어집니다. 나는 직원들에게 늘 말했습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라. 실패를 숨기는 것을 두려워하라. 실패를 드러내면 해결책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패를 감추면 배움은 사라지고 성장도 멈추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무서운 것은 나 자신까지도 진실을 외면하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곁에도 혹시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늘 완벽한 척하지만 말과 행동이 어딘가 모르게 불투명한 사람. 자신의 실수는 절대 인정하지 않고 항상 다른 사람을 탓하는 사람. 그들은 절대 믿어서는 안 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겉으로는 단단해 보이지만 내면은 이미 균열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그 균열은 언젠가 당신의 삶까지 무너뜨립니다. 실패를 인정하는 사람은 다릅니다. 그들은 실수에서 배우고 그 배움으로 더 큰 성공을 준비합니다. 실패를 숨기는 사람은 파멸로 향하고 실패를 드러내는 사람은 다시 일어섭니다. 부자는 실패를 발판으로 삼고 가난한 사람은 실패를 감추며 그 아래에 갇힙니다. 여러분, 이 진리를 가슴에 새기십시오. 실패는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하지만 실패를 숨기는 순간 시작은 사라지고 끝만 남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세 가지 위험한 유형을 살펴보았습니다. 불평하는 사람, 책임을 회피하는 사람, 당이 이익만 쫓는 사람, 그리고 오늘 이야기한 실패를 감추는 사람. 그러나 아직 마지막, 그리고 가장 치명적인 유형이 남아 있습니다. 그들은 직접적으로 당신의 돈을 빼앗지는 않지만 당신이 가진 가장 중요한 자산, 꿈을 공격합니다. 바로 다른 사람의 꿈을 비웃는 사람들입니다. 다음 파트에서 그들이 왜 가장 위험한지, 그리고 어떻게 우리의 미래를 꺾는지 이야기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이야기한 모든 유형의 사람들은 위험합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가장 깊고 치명적인 상처를 남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돈을 훔치지도 않고 물건을 빼앗지도 않지만 우리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 하나를 꺾어버립니다. 그것은 바로 꿈입니다. 오늘 이야기할 유형은 다른 사람의 꿈을 비웃는 사람 이들입니다. 이들의 말은 칼날처럼 날카롭고 우리 마음속에서 조용히 희망을 잘라냅니다. 한마디 비웃음으로 수십 년을 준비한 꿈조차 흔들리게 만들 수 있습니다. 나는 젊은 시절 중동 사막 한가운데서 도시를 세우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을 때를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뜨거운 바람이 모래를 들고 날아와 얼굴을 때리던 날, 한 투자자는 내 말을 듣자마자 피식 웃었습니다. 정 회장, 사막 한가운데서 도시라니요. 그런 건 꿈이 아니라 환상입니다. 그의 웃음은 조롱이었고 그 조롱은 모래바람보다 더 날카롭게 가슴을 찔렀습니다. 그 순간 나는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그의 웃음 앞에서 꿈을 접거나 아니면 그 웃음을 불씨로 삼아 더 큰 꿈을 만드는 것. 나는 후자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여러분도 알고 있습니다. 사막 한가운데 도시가 세워졌고 그를 비롯해 많은 사람들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던 일들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꿈은 씨앗과 같습니다. 처음엔 작고 보잘것없어 보입니다. 흙 속에 묻힌 작은 점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물과 햇빛을 만나면 거대한 나무가 됩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그 씨앗을 보며 말합니다. 이게 무슨 나무냐? 그냥 작은 알갱이일 뿐이지. 이 말이 바로 꿈을 비웃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한마디가 씨앗을 심지 않게 만들고 결국 인생의 나무는 자라지 못하게 됩니다. 나는 공장을 확장하려 할 때도 비슷한 일을 겪었습니다. 한 동료가 말했습니다. 회장님, 지금 우리가 가진 자본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괜히 꿈만 크게 가지면 실패합니다. 겉으로는 조언 같았지만 그의 말에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것은 조언이 아니라 비웃음이었습니다. 그의 말은 내 계획에 균열을 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를 멀리하기로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공장은 세워졌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꿈은 연약하고 비웃음은 강력합니다. 꿈은 아직 실체가 없기 때문에 작은 말 한마디에도 흔들립니다. 비웃는 사람은 바로 그 연약함을 파고듭니다. 그들은 당신의 열정이 가장 약해져 있을 때 나타납니다. 그리고 한 문장으로 당신의 마음을 무너뜨립니다. 그건 불가능하다. 그건 허황된 환상이다. 너는 안 된다. 하지만 여러분, 그들의 말은 사실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들의 두려움일 뿐입니다. 자신이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이 꿈꾸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이 실패를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 두려움을 비웃음으로 감추는 것입니다. 나는 청년들에게 자주 말합니다. 당신의 꿈을 비웃는 사람과 거리를 두라. 그 말은 현실이 아니라 그들의 겁이다. 부자는 다른 사람의 꿈을 존중합니다. 왜냐하면 꿈을 믿는 순간 새로운 기회가 열리기 때문입니다. 꿈을 믿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꿈은 성장하고 현실이 됩니다. 반면 비웃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꿈은 말라 죽습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 곁에도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당신이 말을 꺼내면 이렇게 말하는 사람. 그건 안 돼. 네 수준으로는 어렵지 않겠냐. 그건 허황되다. 괜히 큰일 벌이지 마라. 그렇다면 조심하십시오. 그들의 말은 칼날입니다. 그 칼날은 당신의 미래를 자르고 당신의 가능성을 줄이며 당신의 인생을 가난하게 만듭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방법은 단순합니다. 당신의 꿈을 비웃는 사람과 거리를 두는 것. 그들과 함께 있으면 당신의 시야는 좁아지고 당신의 용기는 사라지며 당신의 열정은 식어갑니다. 반면 꿈을 믿는 사람과 함께하면 어떨까요? 비록 지금은 어려워도, 비록 조건이 완벽하지 않아도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쉽지 않겠지만 우리가 함께하면 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한마디가 꿈을 지키는 방패가 됩니다. 여러분, 진짜 도전은 언제나 비웃음을 부릅니다. 아무도 비웃지 않는다면 그것은 평범한 길일 뿐입니다. 그러나 비웃음이 따라온다면 그것은 새로운 길이고 큰 길이고 당신을 더 높은 곳으로 이끌 길일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까지 5번째 유형, 다른 사람의 꿈을 비웃는 사람의 위험성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더 깊은 뿌리가 있습니다. 불평, 책임 회피, 단기 집착, 실패 은폐, 꿈 비웃음. 모두 다른 모습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의 뿌리에서 자란 5가지 가지입니다. 그 뿌리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다음 파트에서 이 모든 문제의 근원인 두려움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이 두려움이 어떻게 5가지 유형을 만들어내고 어떻게 우리 인생을 가난으로 이끄는지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5가지 유형의 사람들은
서로 다른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불평하는 사람, 책임을 회피하는 사람, 단기 이익만 쫓는 사람, 실패를 숨기는 사람, 꿈을 비웃는 사람, 겉으로는 서로 완전히 다른 성향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들을 깊이 들여다보면 한 가지 공통된 원인이 있습니다. 바로 두려움, 이 하나의 뿌리에서 시작된 5개의 가지라는 사실입니다. 두려움은 어떻게 사람을 가난하게 만들까요? 어떻게 우리 인생의 방향을 바꾸고 가능성을 막고 성장의 문을 닫게 만들까요? 오늘은 그 두려움의 정체를 깊이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두려움은 조용히 스며듭니다. 처음에는 작은 불안으로 시작합니다. 혹시 내가 틀리면 어떡하지? 내가 책임지면 비난받지 않을까? 지금 벌 수 있을 때 벌지 않으면 손해 아닌가? 실패를 인정하면 무능해 보이지 않을까? 꿈을 크게 말하면 사람들이 나를 웃지 않을까? 이 질문들은 모두 두려움의 속삭임입니다. 그리고 이 속삭임은 사람을 작게, 더 작게, 결국 움직이지 못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두려움은 아주 교묘하게 변장합니다. 때로는 합리적인 말처럼 보입니다. 때로는 현실적인 충고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그 본질은 변하지 않습니다. 두려움은 성장을 막습니다. 성장이 막히면 행동이 멈추고, 행동이 멈추면 기회가 사라지고, 기회가 사라지면 가난이 찾아옵니다. 나는 사업을 하며 이 두려움이 어떻게 조직을 무너뜨리는지를 여러 번 보았습니다. 어느 회의실에서 새로운 프로젝트 계획을 발표하던 날이 기억납니다. 예산이 부족하다며 불평하는 사람, 자신의 부서 일이 아니라며 책임을 피하는 사람, 이번 분기에 수익이 나냐고 묻는 사람, 지난 실패를 숨기거나 축소하려는 사람, 마지막으로 그게 가능합니까? 라고 비웃는 사람. 겉으로는 5명이었지만 나는 한 사람을 본 것 같았습니다. 그들의 말은 모두 같은 뿌리에서 나왔습니다. 두려움이었습니다. 두려움은 변화를 거부하게 합니다. 두려움은 새로운 가능성을 가로막습니다. 두려움은 우리가 가진 능력을 스스로 축소시키게 합니다. 두려움은 행동을 멈추게 하고 결국 인생의 속도를 늦춥니다. 여러분은 혹시 이런 경험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어떤 일을 시작하려 할 때 이유 없이 망설였던 순간, 좋은 기회를 눈앞에서 보고도 손을 내밀지 못했던 순간, 그때 마음 깊은 곳에서 들려온 작은 목소리, 혹시 실패하면 어떡하지? 바로 그 목소리가 두려움입니다. 그리고 그 목소리는 당신의 행동을 멈추게 하며 결국 당신의 인생을 뒤로 끌어내립니다. 여기서 중요한 깨달음이 있습니다. 두려움은 가난을 만들고 용기는 부를 만든다. 두려움을 따르는 사람은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책임을 피합니다. 당위 이익에 집착합니다. 실패를 숨깁니다. 그리고 결국 다른 사람의 꿈을 비웃으며 자신을 방어합니다. 이 5가지는 두려움이 만든 방패입니다. 그러나 그 방패는 당신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더 작게 만들고 더 어둡게 만들고 더 가난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서 잠시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나는 지금 어떤 두려움에 묶여 있는가? 어떤 두려움이 내 행동을 멈추게 하는가? 어떤 두려움이 나를 미래가 아닌 과거에 머물게 하는가? 지금 스스로에게 솔직해지는 순간 변화는 시작됩니다. 나는 직원들에게 자주 말했습니다. 두려움은 당신을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가능성을 감옥에 가둔다. 그리고 이 감옥에서 벗어나려면 반드시 선택해야 합니다. 두려움을 따르지 않을 것인가? 아니면 용기를 선택할 것인가?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점을 명확히 하고 싶습니다. 두려움이 사라져야 움직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두려움이 있어도 움직이는 사람, 그 사람이 부자가 됩니다. 두려움이 있어도 책임을 지고,
두려움이 있어도 장기 신뢰를 선택하고, 두려움이 있어도 실패를 인정하고, 두려움이 있어도 꿈을 말하는 사람. 그들이 결국 인생의 방향을 바꾸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5가지 유형은 단순한 나쁜 사람 유형이 아닙니다. 그들은 모두 두려움의 다른 얼굴들입니다. 불평은 두려움이 만든 말버릇이며, 책임 회피는 두려움이 만든 행동이며, 당위 추구는 두려움이 만든 선택이며, 실패 은폐는 두려움이 만든 방어이며, 꿈 비웃음은 두려움이 만든 자기 보호입니다. 그러나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이 5가지를 멀리하면 반대로 5가지 부의 습관을 얻을 수 있습니다. 불평 대신 개선, 책임 회피 대신 책임 수용, 당위 집착 대신 장기 신뢰, 실패 은폐 대신 실패 인정, 꿈 비웃음 대신 꿈 존중. 이 5가지는 모두 용기라는 뿌리에서 자란 열매입니다. 이제 우리는 중요한 갈림길 앞에 서 있습니다. 두려움의 습관을 따를 것인가? 용기의 습관을 선택할 것인가? 이 선택이 가난과 부의 길을 나누는 지점입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이 두려움을 깨고 여러분이 부자로 가기 위해 반드시 가져야 할 5가지 부의 습관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삶을 바꾸고 싶다면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가난을 만드는 5가지 유형과 그 뿌리가 되는 두려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이제부터는 그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들, 부자를 만드는 5가지 습관을 이야기할 차례입니다. 이 습관들은 거창해 보이지만 사실은 일상 속 작은 선택들에서 시작됩니다. 중요한 것은 완벽함이 아니라 지속성입니다. 그리고 이 5가지 습관은 두려움을 이기는 삶, 즉 부의 길로 나아가는 삶의 기초가 됩니다. 나는 오랜 세월 비즈니스를 하며 한 가지 확신을 얻었습니다. 성공은 특별한 재능보다 특별한 습관에서 나온다는 것. 그 습관은 아래 5가지입니다. 불평 대신 개선을 선택하는 습관. 여러분, 불평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해결책을 찾는 것은 용기 있는 자만이 할 수 있습니다. 부자가 되는 사람들의 첫 번째 특징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들은 문제가 생기면 불평하기 전에 개선할 수 있는 작은 행동 하나를 먼저 찾습니다. 예를 들어 공사 현장에서 누군가는 왜 이런 환경에서 일해야 하지? 하고 불평하지만 부자의 생각은 다릅니다.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작은 개선은 무엇인가? 이 차이가 하루를 바꾸고 하루가 쌓여 인생을 바꿉니다. 내가 해외 공사 현장에서 배운 가장 큰 교훈도 이것이었습니다. 불평은 상황을 바꾸지 못하지만 작은 개선은 기회를 만들 수 있습니다. 책임을 회피하지 않고 끌어안는 습관. 책임은 무겁습니다. 때로는 억울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책임을 지는 순간 신뢰가 생기고 그 신뢰는 시간이 지나면서 금보다 더 큰 가치를 만들어냅니다. 나는 거래처 문제가 생겼을 때 직접 찾아가 사과하며 모든 책임은 제게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 한마디가 회사를 살렸습니다. 부자는 책임을 피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책임을 기회로 바꿉니다. 책임을 지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사람이 모이고, 사람이 모이는 곳에 기회가 생기고, 기회가 생기는 곳에 부가 따라옵니다. 당위 이익보다 장기 신뢰를 선택하는 습관. 여러분, 당위 이익은 빠르게 들어왔다가 빠르게 사라집니다. 하지만 장기 신뢰는 시간이 지날수록 복리처럼 불어납니다. 나는 많은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눈앞에 돈 몇 푼에 흔들리다가 장기적으로 얻을 수 있었던 큰 기회를 놓쳐버린 사람들. 반면 장기 신뢰를 선택한 사람들은 시간이 흐를수록 더 큰 기회를 얻었습니다. 부자는 믿음을 잃지 않기 위해 때로는 눈앞의 이익을 포기합니다. 가난한 사람은 신뢰를 희생하면서까지 지금 당장을 선택합니다.
나는 젊은 직원에게 자주 말했습니다. 신뢰는 쌓는 데는 시간이 걸리지만 한순간 무너지면 다시 세우는데 평생이 걸린다. 부자가 되고 싶다면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신뢰는 최고의 자산입니다. 실패를 숨기지 않고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습관 성공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가장 큰 차이는 실패의 대처 방식입니다. 부자는 실패를 숨기지 않습니다. 실패를 드러내고 배웁니다. 그리고 그 배움을 다음 성공의 발판으로 삼습니다. 반대로 실패를 숨기는 사람은 문제가 더 커질 때까지 방치합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큰 실패에 무너집니다. 나는 직원들에게 늘 말했습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라. 실패를 숨기는 것을 두려워하라. 실패를 인정하는 사람은 이미 절반을 극복한 것입니다. 솔직함은 신뢰를 만들고 신뢰는 기회를 만듭니다. 실패를 드러내는 용기야말로 부자들이 공통으로 가진 마음가짐입니다. 꿈을 존중하고 응원하는 습관 여러분, 꿈은 돈보다 강한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꿈이 있는 사람은 아무리 힘든 상황에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에너지를 갖고 있습니다. 부자는 다른 사람의 꿈을 비웃지 않습니다. 그들은 꿈을 존중하고 가능성을 보고 때로는 함께 걸어갑니다. 내가 사막 한가운데 도시를 짓겠다고 했을 때 비웃던 사람도 있었지만, 회장님, 쉽지는 않겠지만 우리가 함께하면 해낼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해준 동료도 있었습니다. 그들의 믿음이 내 꿈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거대한 도시를 만들어냈습니다. 반대로 꿈을 비웃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꿈은 자라지 못하고 자라지 못한 꿈은 인생을 앞으로 이끌지 못합니다. 꿈을 믿고 꿈을 응원하고 꿈을 함께 실현하려는 사람, 그 곁에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5가지 습관은 한 번에 완성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루에 한 번, 작은 선택 하나만 바꿔도 삶의 방향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불평 대신 개선을, 회피 대신 책임을, 조급함 대신 신뢰를, 두려움 대신 인정과 배움을, 비웃음 대신 응원과 존중을 선택하십시오. 이 5가지는 결국 부자의 마음가짐이며, 이 마음가짐이 행동을 바꾸고 행동이 습관을 만들고 습관이 인생을 바꿉니다. 그러나 아직 마지막 한 단계가 남아 있습니다. 이 5가지 습관을 어떻게 실천 가능한 계획으로 만들 것인가? 다음 파트에서는 여러분이 오늘부터 바로 실행할 수 있는 구체적인 7단계 행동 계획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인생을 가난하게 만드는 5가지 유형의 사람들과 그 뿌리인 두려움, 그리고 부자를 만드는 5가지 습관에 대해 깊이 있게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어떤 깨달음도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삶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아는 것이 아니라 움직이는 것입니다. 오늘 이 순간부터 여러분이 바로 실행할 수 있는 7단계 실천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7단계는 거창해 보일 수도 있지만 사실 하루에 단 10분이면 충분합니다. 중요한 것은 완벽함이 아니라 지속성, 그리고 방향성입니다. 이제 시작해 봅시다. 단계, 주변 사람을 점검하라. 오늘 하루만 투자하십시오. 당신 곁에 있는 사람들을 천천히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스스로에게 질문하십시오. 이 사람은 나를 앞으로 이끄는가? 아니면 뒤로 끌어내리는가? 불평하는 사람, 책임을 회피하는 사람, 단기 이익만 보는 사람, 실패를 감추는 사람, 꿈을 비웃는 사람이 가까이에 있다면 그들과의 거리를 서서히 조정해야 합니다. 관계는 단번에 끊어내는 것이 아니라 정리하는 것입니다. 단계, 하루 1개 불평을 줄이고 1개의 개선을 실천하라. 불평은 습관입니다. 하지만 개선도 습관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불평이 입 밖으로 나오려는 순간 그 문장을 바꾸어 보십시오. 왜 이런 일이 생겼지? 에서 어떻게 하면 더 나아질까?로
작은 문장 하나가 당신의 하루를 바꾸고 그 하루가 쌓여 인생을 바꿉니다. 단계, 책임이 필요한 순간 한 걸음 더 다가가라. 책임을 진다는 것은 때로는 억울하고 부담스럽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이 바로 신뢰가 쌓이는 순간입니다. 일이 잘못되었을 때 이렇게 말하십시오.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발 더 나아가 해결의 방향을 제시하십시오. 책임을 질 때 당신의 존재감은 높아지고 당신에게 기회가 모이기 시작합니다. 단계, 당위 이익보다 장기 전략을 적어보라. 오늘 당장 손에 들어오는 이익보다 미래에 쌓일 신뢰와 기회를 적어보십시오. 다음과 같은 질문을 자신에게 던지십시오. 이 선택은 지금만 좋은가? 아니면 1년 후 나를 성장시키는가? 이 질문 하나로 인생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단계, 하루 5분 실패를 기록하라. 실패를 숨기면 실패가 쌓입니다. 그러나 실패를 기록하면 실패가 배움으로 바뀝니다. 오늘의 실수, 놓친 기회, 느낀 점을 짧게 한 줄이라도 적으십시오. 오늘 나는 무엇을 잘못했고 어떤 것을 배울 수 있었는가? 이 질문은 당신의 실력을 매일 1%씩 성장시킵니다. 단계, 꿈을 지지하는 사람을 곁에 두고 꿈을 말하라. 꿈을 비웃는 사람은 마음에 상처를 남기지만 꿈을 지지하는 사람은 당신을 앞으로 밀어줍니다. 오늘 단 한 사람에게라도 자신의 꿈을 이야기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사람이 당신의 꿈을 존중하는 사람인지 지켜보십시오. 당신의 꿈은 말하는 순간부터 현실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꿈을 믿어주는 사람은 언젠가 당신을 큰 기회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단계, 매일 10분 당신만의 용기 루틴을 만들어라. 두려움은 저절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용기는 작은 행동의 반복에서 자랍니다. 분 동안 다음을 실천해 보십시오. 오늘의 작은 두려움을 하나 적고 그것을 극복하기 위한 행동 하나를 정하고 그 행동을 바로 실행하십시오. 두려움을 마주하는 10분이 당신의 인생 전체의 궤도를 바꿉니다. 여러분, 이 7단계는 단순해 보이지만 그 효과는 강력합니다. 오늘 실천하면 내일이 달라지고 한 달 실천하면 인생의 방향이 바뀌고 년 실천하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한 가지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고 싶습니다. 마지막 메시지, 당신 곁에 사람이 당신의 미래다. 나는 평생을 살며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사람이 곧 운명입니다. 좋은 사람과 함께하면 당신의 길은 넓어지고 나쁜 사람과 함께하면 당신의 길은 막힙니다. 불평하는 사람과 오래 있으면 내 말에서도 불평이 나오고 책임을 회피하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나도 변명을 배우게 됩니다. 단기 이익만 쫓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나도 조급해지고 실패를 숨기는 사람과 가까이 있으면 나도 진실을 감추게 되고 꿈을 비웃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내 꿈도 사라집니다. 그러나 반대로 개선을 말하는 사람, 책임을 짊어지는 사람, 신뢰를 중시하는 사람, 실패에서 배우는 사람, 꿈을 지지하는 사람과 함께하면 당신의 인생은 반드시 성장합니다. 오늘 당신이 선택한 사람들, 그들이 바로 내일의 당신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인생을 가난하게 만드는 5가지 유형의 사람들과 그 뿌리인 두려움, 그리고 부자를 만드는 5가지 습관에 대해 깊이 있게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어떤 깨달음도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삶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아는 것이 아니라 움직이는 것입니다. 오늘 이 순간부터 여러분이 바로 실행할 수 있는 7단계 실천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7단계는 거창해 보일 수도 있지만 사실 하루에 단 10분이면 충분합니다. 중요한 것은 완벽함이 아니라 지속성, 그리고 방향성입니다. 이제 시작해 봅시다. 1단계,
주변 사람을 점검하라. 오늘 하루만 투자하십시오. 당신 곁에 있는 사람들을 천천히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스스로에게 질문하십시오. 이 사람은 나를 앞으로 이끄는가? 아니면 뒤로 끌어내리는가? 불평하는 사람, 책임을 회피하는 사람, 당이 이익만 보는 사람, 실패를 감추는 사람, 꿈을 비웃는 사람이 가까이에 있다면 그들과의 거리를 서서히 조정해야 합니다. 관계는 단번에 끊어내는 것이 아니라 정리하는 것입니다. 2단계, 하루 1개 불평을 줄이고 1개의 개선을 실천하라. 불평은 습관입니다. 하지만 개선도 습관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불평이 입 밖으로 나오려는 순간 그 문장을 바꾸어 보십시오. 왜 이런 일이 생겼지? 에서 어떻게 하면 더 나아질까로. 작은 문장 하나가 당신의 하루를 바꾸고 그 하루가 쌓여 인생을 바꿉니다. 3단계, 책임이 필요한 순간 한 걸음 더 다가가라. 책임을 진다는 것은 때로는 억울하고 부담스럽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이 바로 신뢰가 쌓이는 순간입니다. 일이 잘못되었을 때 이렇게 말하십시오.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발 더 나아가 해결의 방향을 제시하십시오. 책임을 질 때 당신의 존재감은 높아지고 당신에게 기회가 모이기 시작합니다. 4단계, 당이 이익보다 장기 전략을 적어보라. 오늘 당장 손에 들어오는 이익보다 미래에 쌓일 신뢰와 기회를 적어보십시오. 다음과 같은 질문을 자신에게 던지십시오. 이 선택은 지금만 좋은가 차간? 좋은가? 아니면 1년 후 나를 성장시키는가? 이 질문 하나로 인생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5단계, 하루 5분 실패를 기록하라. 실패를 숨기면 실패가 쌓입니다. 그러나 실패를 기록하면 실패가 배움으로 바뀝니다. 오늘의 실수, 놓친 기회, 느낀 점을 짧게 한 줄이라도 적으십시오. 오늘 나는 무엇을 잘못했고 어떤 것을 배울 수 있었는가? 이 질문은 당신의 실력을 매일 1%씩 성장시킵니다. 6단계, 꿈을 지지하는 사람을 곁에 두고. 꿈을 말하라. 꿈을 비웃는 사람은 마음에 상처를 남기지만 꿈을 지지하는 사람은 당신을 앞으로 밀어줍니다. 오늘 단 한 사람에게라도 자신의 꿈을 이야기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사람이 당신의 꿈을 존중하는 사람인지 지켜보십시오. 당신의 꿈은 말하는 순간부터 현실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꿈을 믿어주는 사람은 언젠가 당신을 큰 기회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7단계, 매일 10분 당신만의 용기 루틴을 만들어라. 두려움은 저절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용기는 작은 행동의 반복에서 자랍니다. 10분 동안 다음을 실천해 보십시오. 오늘의 작은 두려움을 하나 적고 그것을 극복하기 위한 행동 하나를 정하고 그 행동을 바로 실행하십시오. 두려움을 마주하는 10분이 당신의 인생 전체의 궤도를 바꿉니다. 여러분, 이 7단계는 단순해 보이지만 그 효과는 강력합니다. 오늘 실천하면 내일이 달라지고, 한 달 실천하면 인생의 방향이 바뀌고, 1년 실천하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한 가지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고 싶습니다. 마지막 메시지, 당신 곁의 사람이 당신의 미래다. 나는 평생을 살며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사람이 곧 운명입니다. 좋은 사람과 함께하면 당신의 길은 넓어지고 나쁜 사람과 함께하면 당신의 길은 막힙니다. 불평하는 사람과 오래 있으면 내 말에서도 불평이 나오고 책임을 회피하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나도 변명을 배우게 됩니다. 당기 이익만 쫓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나도 조급해지고 실패를 숨기는 사람과 가까이 있으면 나도 진실을 감추게 되고 꿈을 비웃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내 꿈도 사라집니다. 그러나 반대로 개선을 말하는 사람, 책임을 짊어지는 사람,
신뢰를 중시하는 사람, 실패해서 배우는 사람, 꿈을 지지하는 사람과 함께하면 당신의 인생은 반드시 성장합니다. 오늘 당신이 선택한 사람들, 그들이 바로 내일의 당신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인생을 가난하게 만드는 5가지 유형의 사람들과 그 뿌리인 두려움, 그리고 부자를 만드는 5가지 습관에 대해 깊이 있게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어떤 깨달음도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삶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아는 것이 아니라 움직이는 것입니다. 오늘 이 순간부터 여러분이 바로 실행할 수 있는 7단계 실천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7단계는 거창해 보일 수도 있지만 사실 하루에 단 10분이면 충분합니다. 중요한 것은 완벽함이 아니라 지속성, 그리고 방향성입니다. 이제 시작해 봅시다. 1단계, 주변 사람을 점검하라. 오늘 하루만 투자하십시오. 당신 곁에 있는 사람들을 천천히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스스로에게 질문하십시오. 이 사람은 나를 앞으로 이끄는가? 아니면 뒤로 끌어내리는가? 불평하는 사람, 책임을 회피하는 사람, 당히 이익만 보는 사람, 실패를 감추는 사람, 꿈을 비웃는 사람이 가까이에 있다면 그들과의 거리를 서서히 조정해야 합니다. 관계는 단번에 끊어내는 것이 아니라 정리하는 것입니다. 2단계, 하루 1개 불평을 줄이고 1개의 개선을 실천하라. 불평은 습관입니다. 하지만 개선도 습관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불평이 입 밖으로 나오려는 순간 그 문장을 바꾸어 보십시오. 왜 이런 일이 생겼지? 에서 어떻게 하면 더 나아질까로 작은 문장 하나가 당신의 하루를 바꾸고 그 하루가 쌓여 인생을 바꿉니다. 3단계, 책임이 필요한 순간 한 걸음 더 다가가라. 책임을 진다는 것은 때로는 억울하고 부담스럽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이 바로 신뢰가 쌓이는 순간입니다. 일이 잘못되었을 때 이렇게 말하십시오.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발 더 나아가 해결의 방향을 제시하십시오. 책임을 질 때 당신의 존재감은 높아지고 당신에게 기회가 모이기 시작합니다. 4단계, 당위 이익보다 장기 전략을 적어보라. 오늘 당장 손에 들어오는 이익보다 미래에 쌓일 신뢰와 기회를 적어보십시오. 다음과 같은 질문을 자신에게 던지십시오. 이 선택은 지금만 좋은가? 아니면 1년 후 나를 성장시키는가? 이 질문 하나로 인생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5단계, 하루 5분 실패를 기록하라. 실패를 숨기면 실패가 쌓입니다. 그러나 실패를 기록하면 실패가 배움으로 바뀝니다. 오늘의 실수, 놓친 기회, 느낀 점을 짧게 한 줄이라도 적으십시오. 오늘 나는 무엇을 잘못했고 어떤 것을 배울 수 있었는가? 이 질문은 당신의 실력을 매일 1%씩 성장시킵니다. 6단계, 꿈을 지지하는 사람을 곁에 두고 꿈을 말하라. 꿈을 비웃는 사람은 마음의 상처를 남기지만 꿈을 지지하는 사람은 당신을 앞으로 밀어줍니다. 오늘 단 한 사람에게라도 자신의 꿈을 이야기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사람이 당신의 꿈을 존중하는 사람인지 지켜보십시오. 당신의 꿈은 말하는 순간부터 현실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꿈을 믿어주는 사람은 언젠가 당신을 큰 기회로 이끌어줄 것입니다. 7단계, 매일 10분, 당신만의 용기 루틴을 만들어라. 두려움은 저절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용기는 작은 행동의 반복에서 자랍니다. 10분 동안 다음을 실천해 보십시오. 오늘의 작은 두려움을 하나 적고 그것을 극복하기 위한 행동 하나를 정하고 그 행동을 바로 실행하십시오. 두려움을 마주하는 10분이 당신의 인생 전체의 궤도를 바꿉니다. 여러분, 이 7단계는 단순해 보이지만 그 효과는 강력합니다. 오늘 실천하면 내일이 달라지고 한 달 실천하면 인생의 방향이 바뀌고
1년 실천하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한 가지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고 싶습니다. 마지막 메시지, 당신 곁의 사람이 당신의 미래다. 나는 평생을 살며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사람이 곧 운명입니다. 좋은 사람과 함께하면 당신의 길은 넓어지고 나쁜 사람과 함께하면 당신의 길은 막힙니다. 불평하는 사람과 오래 있으면 내 말에서도 불평이 나오고 책임을 회피하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나도 변명을 배우게 됩니다. 단기 이익만 쫓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나도 조급해지고 실패를 숨기는 사람과 가까이 있으면 나도 진실을 감추게 되고 꿈을 비웃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내 꿈도 사라집니다. 그러나 반대로 개선을 말하는 사람, 책임을 짊어지는 사람, 신뢰를 중시하는 사람, 실패에서 배우는 사람, 꿈을 지지하는 사람과 함께하면 당신의 인생은 반드시 성장합니다. 오늘 당신이 선택한 사람들, 그들이 바로 내일의 당신입니다.